자,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밀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2주 동안 휴업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다 쉬어가지고 쉰 김에 한번 쭉 쉬었고 2주 동안 저도 쉬어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회원분들이나 주변 분들도 그런 거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런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일하는 김코치랑 같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로 회원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주로 이제 첫 번째로 중량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량 많이 찌시던 회원님이 중량 안 들리면서 이게 좀 언제쯤 회복이 일어나는지 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중량이 떨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힘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단순히 스트렝스라고 봤을 때 보통 스트렝스 운동에서 뭐 힘이 많이 떨어졌다, 중량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스트렝스라는 가정하에 스트렝스는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단기간 안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난 분명히 100kg 들었는데 90kg밖에 못 들어. 스트렝스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운동에 관한 최적화가 일시적으로 풀린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난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110kg가 늘었어. 그럼 나는 미는 이미 10kg가 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그런 건 아니야. 분명 100kg 들다가 110kg 들었는데 그럼 10kg 더 드니까 미는 이미 10kg가 는 걸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실제 미는 힘은 3kg에서 5kg 정도 늘었을 수 있지만 몸이 벤치프레스를 하는 그런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5kg가 추가적으로 더 늘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힘이 세다 약하다 뭐 스트렝스가 올랐다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사실 애매해.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를 255kg까지 들어봤고 스쿼트도 215kg까지 들어봤지만 이건 동체급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비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탑클래스야. 근데 난 그 사람들보다 힘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지 않고 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몸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할 때 최적화가 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5kg를 들 수 없는 스트렝스더라도 그 최적화된 것 때문에 들 수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운동선수들은 그런 동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스트렝스가 있더라도 그걸 못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 정도 휴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뇌에 그런 작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나도 완전 전문적인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원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뇌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던 동작들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해. 기존에 잘 안 하던 거는 어디 한 군데 저장을 해놓지 장기간 동안 안 하다 보면 삭제를 비슷하게 완전 삭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삭제하기도 하고 2주 정도 그 동작을 안 하다 보면 그 동작에 관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어느 한 군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당장 꺼내 쓰지 못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같은 동작을 할 때는 그 동작이 익숙하지만 1, 2주 정도 그 동작을 안 하면 완전 어색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라고 보면 돼. 그 단계라고 보면 되고 힘이 떨어졌다. 난 지금 운동이 잘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건 분명 개인차가 있어. 각각 뇌의 기능이 다르고 신체 기능이 다르듯이 2주나 3주 정도 쉬어도 바로바로 그 동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어제 2주 만에 다 같이 쉬어서 저도 운동 회원들을 가르쳐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쉬었다 보니까 오히려 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회복이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2주 정도 정말 딱 쉰 거라면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홈트레이닝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예전에 2주 전에 운동했었을 때는 허리나 그런 데가 안 아팠었는데 2주 만에 하려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집에서 홈트만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홈트만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홈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근육의 기능이란 게 코어의 기능이란 게 보통 2주 근방이면 많이 떨어져.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너머슬, 속근육이라고 말하는 그런 코어 머슬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근육 중에 하나야. 물론 활성화도 금방 되긴 하지만 굉장히 기능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속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동작들이나 맨날 누워 있었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코어 근육들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아니면 2주 동안 홈트레이닝을 할 때 홈트레이닝에 관해서 특별히 부하라든가 이런 걸 잘못 주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에 관한 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2주 정도 무언가를 안 하거나 너무 기능을 쓰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2주 동안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막 상체 근육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뱃살만 쪄서 왔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근육이 줄은 것 같아요는 거의 심리적인 부분이고 2주 정도의 근육이 손실되거나 거의 그런 건 없어. 정말 체질적으로 특이한 경우에 손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손실될 근육은 다시 금방 원상복귀 되기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뱃살이 찐 것 같아요는 사실 음식이나 칼로리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대부분 뱃살이 잘 찌는 사람들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뱃살이 잘 찔 수가 있어.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음식 조절을 꾸준히 하다가 안에서 찐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면 원래대로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포는 기본적으로 항상성의 법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찐 거는 다시 금방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금방 뺀 건 다시 금방 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꾸준히 천천히 노력하면 충분히 이것도 원상복귀가 금방 가능해. 그것도 하면서 중량 들 때 좀 숨이 많이 차다는 분이 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거의 똑같아.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돌아가는 최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 뿐이고 그 기능이 정상되게 돌아오면 금방금방 돼.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약간의 달리기 같은 걸 좀 섞어주면 금방 돌아와. 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호흡 패턴들이 깨지고 본능적으로 그 호흡 패턴들을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패턴들이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너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누워서 다시 호흡 패턴부터 다시 잡는 횡격막 트레이닝부터 다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로 이제 2주 만에 시작하시는데 좀 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시작해야 되는지 혹시 추천하시는 방법 있으신가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내가 전에 100kg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100kg 들어야겠다. 근데 들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사실 최적화돼서 그 무게를 들었다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다시 최적화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동작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반복을 해주면 돼. 그래 너무 무겁게 할 필요 없어. 무겁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무겁게 한다라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내 몸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아무래도 어딘가에 대한 부상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하다 보면 본인이 감이 있어. 그냥 되는 만큼만 하면 돼.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어느 정도에 대한 반복수만 가져가 줘도 기존에 하던 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금방금방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면 되고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운동했는데 근육통이 좀 심하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 있더라고. 근데 근육통 같은 경우는 근육통이 심한데 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탁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근육통이란 거는 어떤 염증 반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이란 게 어느 정도 좀 심하다라고 하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움직이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안 움직이는 게 사실 낫거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몸은 순환을 시켜줘야지 회복이 빨라. 어딘가가 아프다고 가만 냅두면 오히려 거기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이 느려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되면 회복이 빠르다라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켜서 순환을 또 시킨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해갖고 또 염증 반응을 심하게 하면 당연히 회복이 느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근육통이 있더라도 계속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정설이지. 그럼 주로 회원님들이 궁금해 했었던 질문들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촬영하는 걸로. 구독할 거지?